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역시 만만치 않은 증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성일 하이텍의 상장입니다. 성일 하이텍은 폐배터리 재활용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폐배터리 사실상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방송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약 1년 전에 2차전지 다음 오를 주식이라고 해서 폐배터리 관련주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일 하이텍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고요. 이 기업이 조만간 상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 기업이 상장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업을 왜 폐배터리 대장주라고 하느냐? 2008년도부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영위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전기차 그것 때문에 폐배터리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여기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재활용을 하면서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현재 이 캐파 기준 글로벌 탑 5에 속하는 기업이고요. 연간 한 5만 톤 정도로 생산을 하고 헝가리, 인도, 말레이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실적을 살펴보시면 2021년 매출액이 1,500억이 약간 안 됩니다. 근데 무려 2년 전에 비해서 3배나 성장을 했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적자였는데 168억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엄청 괄목할 만한 성장세죠. 근데 이 기업이 2030년에는 매출액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 매출액 성장률이 상당한데 앞으로 한 9년 안에 매출액이 7배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일 하이텍 본격적으로 폐배터리의 산업의 성장 신호탄 알리는 그런 주식이 상장하는데 만약에 이 수요 예측 결과가 좋고 청약에 흥행을 거둔다 라고 한다면 증시에서 폐배터리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런 기업이 무엇인지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배터리 산업 왜 이렇게 성장 산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 그래프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전망입니다.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무려 1138% 정도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50년까지는 138%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다음에 2030년 이후부터는 약간 좀 성장률이 완만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성숙기 산업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같은 기간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전망 수치를 보시면 2019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기차 판매량 시장 성장률과 비슷합니다. 자, 하지만 2030년부터 2050년까지 무려 2870% 거의 30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전기차가 한 15만 킬로, 20만 킬로 정도 달리면 배터리의 효율이 떨어지고요. 노후화됩니다. 자, 그때는 배터리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폐배터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즉,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고 5년에서 1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이 폐배터리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19년부터 2030년까지 폐배터리 시장은 약 1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19년부터 2050년까지로는 무려 363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2050년까지는 과연 얼만큼 성장을 할 것이냐? 앞서서 이 성일 하이텍이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액이 약 3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 1조 6,500억 여기에다가 3배를 곱하면은 5조 정도 추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부터 2050년까지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5조가 600조로 성장을 하니까 약 120배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자, 보수적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한 100배 정도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부 역시 국내 폐배터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지자체가 보관하던 전기차 폐배터리 반값에 풀린다.
근데 이 폐배터리가 반값에 풀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옛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골목 돌아다니면서 그 고물상 아저씨들이 고장난 TV, 뭐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거 삽니다. 이런 고장난 가전제품이나 고물 같은 경우에도요, 이 빵원이 아니라 고쳐서 다시 쓸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냥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구리, 그 값비싼 소재들이 있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떼어다가 팔 수도 있습니다. 즉, 폐가전, 폐배터리라고 해서 값어치가 0이 아니라 이것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폐배터리를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정가 그대로 파는 것이 아니라 반값에 팔겠다. 무슨 얘기냐? 이 폐배터리 재활용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시장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싸게 이 원재료를 공급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올해 4월에 70조 시장 선정, 전기차 폐배터리 법을 만든다. 이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내지는 표준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이와 관련된 법을 만든다 라고 기사가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지난달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표준화를 착수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 폐배터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도 이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법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언젠가는 다 바뀔 것인데 그렇다면 폐배터리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각국의 정부들이 나서서 관련 법안, 표준화 이런 것들을 확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이 배터리 1위 기업은 CATL이죠. 2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삼성 SDI, SK온이 한 5위에서 6위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업체가 용어 상박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ATL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기업 가치가 2배 이상 높습니다. 근데 캐파, 즉 생산 능력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ATL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이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을 보유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원재료, 이 소재의 조달을 상당히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자체적으로 이 광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해외 강산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망간 이런 웬만한 소재들은 다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합니다. 자, 반면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재 조달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저평가된 측면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폐배터리 산업을 육성을 시켜야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폐배터리에서 기존에 쓰였던 핵심 소재들, 이런 것들을 많이 회수할 수가 있거든요. 폐배터리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폐배터리 재활용.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리유즈, 재사용이 있고요. 리사이클링, 재활용이 있습니다. 먼저 리유즈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거는 재사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에서 발생한 폐배터리를 한 대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서 뭐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버릴 건 버리고 개조를 시켜가지고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재탄생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에서 나오는 배터리가 규격이 다 다르죠. 뭐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ESS를 만드는데 ESS 역시 규격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 세대에서 나온 배터리를 합산을 시켜서 ESS를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좀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한 대에서 나오는 이 배터리를 가지고 ESS를 만들겠죠. 즉 한마디로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규격이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기계들이 이런 거를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 직약적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기술 진입 장벽은 대신 낮겠죠.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대량 생산 역시 불가능합니다. 반면 리사이클링, 재활용 시장 같은 경우는요. 구체적으로 폐배터리를 파쇄를 하거나 아니면 뜨거운 열을 가해서 용융을 시킵니다. 여기에서 뭐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망간 이런 핵심 소재들을 얼마나 기술력 있게 많이 추출을 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기술 집약적 산업이고요. 진입 장벽 역시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로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량 생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재사용이 있고 재활용이 있는데
부가가치가 더 크고 성장성이 있는 산업은 바로 리사이클링이다. 자, 이거를 잘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이 폐배터리 관련 기업이 재사용인지 재활용인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시에서 실제 폐배터리 관련 주식으로 분류되고 있는 기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배터리 관련 주식입니다. 고려아연부터 이지트로닉스까지 총 11개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활용인지 재사용인지 표기를 해놨습니다. 여기 동그라미가 재활용에 쳐져 있다라고 한다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과 관련된 기업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몇몇 기업들 살펴보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폐배터리 합작 법인 관련 MOU를 최근에 체결을 했습니다. 고려아연은요, 이전에도 LG화학과 전구체 사업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황산, 니켈, 동 등 기초 원료부터 전구체, 동박 등 중간 원료까지, 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2차 전지 양극재 원료,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원래 광물에서 아연, 납, 금, 은 이런 금속들을 추출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이게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아니면 폐배터리에서 중요한 그런 소재를 추출해내는, 자, 그런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고려아연은 이쪽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2차 전지 내지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기업인 것 같고요. OCI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과 폐배터리 재사용 관련해서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OCI를 아무래도 이 증시에서는 태양광 관련 업체로 더 많이 보겠죠. 에코프로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BN, 환경, 2차전지 관련 그런 주식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근데 비상장 자회사 중에서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폐배터리, 폐양극재 재활용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6년까지 양극재 6만 톤에 해당되는 원재료를 추출할, 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설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요. 미국, 유럽 진출도 현재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코스모 화학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자회사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이 기업이 최근에 이 양극재 기업으로 부각을 받고 있고요. 코스모 화학 역시 이 코발트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코스모 화학이 최근에 이 폐배터리 이쪽에도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폐배터리 재활용에 300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2023년 이후 여기에서만 1,500억 정도의 매출액을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 폐배터리 분야에서 1,500억 정도 매출액이 애드가 된다라고 한다면 매출액이 기존보다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배터리 관련 호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주가가 가볍게 움직이는 기업들은 실제 재활용 관련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기보다도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들입니다. 대표적으로 MPC, 이지트로닉스, 영화테크, 파워로직스. 자, 그 중에서 주가가 가장 잘 반응하는 것이 현재 MPC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기업들은 재활용보다는 재사용 쪽에 가깝고요.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좀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 변동성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재활용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보는 것이 좋겠죠. 정리하겠습니다. 폐배터리 대장주 성일하이텍이 본격적으로 상장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18일, 19일 양일에 걸쳐서 청약을 진행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 발표가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청약 역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느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막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요 예측 결과가 저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이 폐배터리 관련주를 중심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 예측에 흥행을 하고 청약에도 대박 결과가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막상 이 주식이 상장을 하면 재료 소멸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투자자들이 꼭 염두를 해둬야 되고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면 폐배터리 시장은 시차를 두고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이 증시에서 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꼭 지켜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일하이텍이 나중에 상장을 하고 이 오보잉 이슈 때문에 주가가 또 언젠가는 소외가 될 것이거든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 증시가 드라마틱하게 좀 상승을 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